왕의 승은을 두 번 거절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거역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궁녀가 죽음을 각오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덕임. 훗날 의빈 성씨가 된 이 여인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비께서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하셨습니다.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없습니다. 15년이 지나 왕이 다시 승은을 내리려 했을 때도 그녀는 또 거절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거절했을까요? 15년 후 결국 후궁이 된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조는 왜 그녀를 평생 잊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로맨스가 아닌 한 여인의 배려와 희생, 그리고 궁중 화합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762년 음력 윤오월 13일 경희궁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조가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습니다. 8일 동안 굶주림과 더위 속에서 사도세자는 죽어갔습니다.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손을 자신과 떨어뜨려 할아버지 영조가 계신 경희궁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식과 생이별이었지만 세손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손을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아 왕통을 이을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 소녀가 해경궁 홍씨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10살 성덕임이었습니다. 덕임의 아버지 성윤우는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의 집에서 청지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덕임도 아버지를 도우며 고통받는 해경궁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9일 후 영조는 정조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사도세자에게 시호를 내리고 세자의 지위를 복권시켰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와 함께 경희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삶은 여전히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변덕스러운 할아버지의 눈치, 자신을 후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대신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 무렵 해경궁 홍씨가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윤우의 딸 덕임을 궁녀로 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덕임은 총명하고 외모가 복스러웠습니다. 해경궁은 덕임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정조가 직접 쓴 어제의빈 묘지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궁으로 있으면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알았으니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과 같았다. 왕이 후궁에게 이런 급찬을 남긴 것은 조선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까다롭고 엄격한 궁궐에서 일하기에 완벽한 성격이었습니다. 덕임은 1762년 이후 궁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그녀는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입궁한 또 다른 소녀가 있었습니다. 훗날 효의왕후가 되는 김씨였습니다. 덕임과 효의왕후는 동갑내기였습니다. 덕임은 1753년 7월생, 효의왕후는 1753년 12월생. 둘 다 10살에 궁에 들어왔으니 어릴 때부터 친했을 것입니다. 1773년 덕임은 특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정조의 누이인 청연공주, 청선공주와 함께 고전소설 곽장양문록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덕임은 붓글씨를 잘 썼다고 합니다. 길쌈에 민첩하고 요리를 잘하고 붓글씨도 역시 스스로 범상함을 넘었다. 정조는 그때 이미 덕임을 보고 사랑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1766년 15살이 된 정조는 1살 어린 덕임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습니다. 정조가 직접 남긴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은을 내렸을 때 내전의 왕후가
아직 귀한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감히 명을 따를 수 없다며 죽음을 맹세했다. 나는 마음을 느끼고 더는 다그치지 못했다. 덕임은 효이왕후를 배려한 것입니다. 왕비가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자신이 먼저 후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생전에 후궁을 들였다가 영조에게 한 달이 넘게 꾸중을 들었던 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덕임은 단순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이 친정에서 데려와 딸처럼 기르는 궁녀였습니다. 해경궁이 이 일을 몰랐을 리 없고 영조에게 알려질까 염려하며 덕임의 편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조가 덕임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1776년 정조는 영조의 승하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24살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효이왕후와의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실의 자손이 점점 귀해졌습니다. 왕비로부터 자식을 얻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왕비에게서든 후궁에게서든 아들 한 명만이라도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1778년 정순왕후는 왕실의 후사를 위해 원빈 홍씨를 간택했습니다. 그러나 원빈 홍씨는 입궁한 지 1년도 안 되어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1780년 두 번째로 화빈 윤씨가 간택되었습니다. 화빈 역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정조는 다시 덕임을 찾았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정조가 다시 승은을 내리려 하자 덕임은 또 거절했습니다. 정조가 직접 쓴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년 뒤에 널리 후궁을 간택하고 다시 명을 내렸으나 비는 또 고사했다.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왕이 된 정조였지만 이번에도 더 이상 할아버지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정조는 어명을 거절한 주인을 잘못 모셨다며 덕임 대신 그 하인을 벌했습니다. 덕임도 더 이상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정조의 뜻을 덕임이 받아들인 것은 그렇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덕임이 승은을 받아들인 이유가 단지 하인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효이왕후는 이미 결혼한 지 20년이 가까웠습니다. 왕실에는 후사가 절실했습니다. 덕임은 이제 더 이상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왕실을 위하지 않는 일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승은을 받아들인 덕임은 금세 임신했습니다. 두 번 유산했지만 1782년 9월 드디어 왕자를 낳았습니다. 정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자가 탄생하였다. 궁인 성씨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정조는 31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왕실에서는 대경사였습니다. 덕임은 그 즉시 정오품 상의에서 정삼품 소용으로 품계가 올랐습니다. 1783년 아들이 원자가 되면서 덕임은 정조로부터 비노의를 받고 정일품 빈으로 진봉되었습니다. 의빈이라는 이름은 정조가 직접 지어준 것입니다. 의라는 글자에는 마땅하다, 알맞다는 뜻도 있지만 화목하다, 아름답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조는 의빈이 궁중에 화목을 가져올 사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1784년 의빈은 또 아이를 가졌고 이번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손이 귀한 왕실에서 잇따라 원자와 옹주를 출산했으니 정조뿐만 아니라 왕실 어른들 모두가 의빈을 예뻐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본인이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과 유모를 보내 의빈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해경궁으로서는 더욱 기뻤을 것입니다. 의빈은
본래 해경궁이 친정에서 데려와 딸처럼 아끼며 기른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원자는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문효세자였습니다. 당시 문효세자의 나이는 3살. 매우 이른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실에서 후사가 절실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비는 후궁이 된 뒤에도 배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남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타고난 기품이 아주 훌륭하게 뛰어나 능히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췄다. 검소하게 절약하며 사용했다. 법도를 잘 지키고 아랫사람을 잘 다스렸다. 항상 효의왕후에게 충성을 다했다. 후궁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왕비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의빈과 효의왕후의 사이는 무척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로 어릴 때부터 함께 궁에서 자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84년에 태어난 옹주는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1786년 4월 전국에 홍역이 유행했습니다. 문효세자도 홍역에 걸렸습니다. 정조는 시약청을 설치하고 대신을 파견하여 제차 사직과 종묘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5월 11일 문효세자는 창덕궁 별당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세자가 흥서하였다. 세자의 병 증세가 갈수록 심해지자 시약청을 설치하고 대신을 파견하여 제차 사직과 종묘에 기도하였다. 이날 미시에 창덕궁의 별당에서 흥서하였다. 의비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조가 쓴 묘지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는 문효세자를 잃자 항상 스스로 죽기를 바랐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의비는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의비는 다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한 지 9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빈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을 거쳤고 아들을 잃은 마음의 병까지 겹쳤습니다. 1786년 9월 14일 의비는 출산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효세자가 죽은 지 겨우 6개월 만이었습니다. 의빈이 죽기 전날 정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조가 쓴 묘지명에는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는 임금에게 말했다. 정전에 자주 가시오. 대를 이을 아들을 부지런히 구하면 경사가 있을 것이니 장차 땅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의비는 효의왕후를 걱정했습니다. 정조에게 왕비의 처소에 자주 가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은 죽지만 효의왕후가 아들을 낳으면 땅속에서도 기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왕비를 배려한 것입니다. 의빈이 죽자 효의왕후는 친자매를 잃은 것처럼 울며 슬퍼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조는 20일 동안 정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엄격했던 정조가 슬픔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정조는 의빈의 소원대로 문효세자의 묘 옆에 의빈을 묻어주었습니다. 효창원에서 100걸음 떨어진 왼쪽 산등성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조는 의빈의 죽음을 애도하며 여러 글을 남겼습니다. 묘지명, 묘표, 치제문, 비문. 그 글들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정조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의 빈 묘지명에서 정조는 이렇게 썼습니다. 빈의 용모가 깨끗하고 성품은 단정하고 온화하면서 겸손했다. 총명하고 식견이 뛰어났다. 수리하게 재능이 있고 붓글씨를 잘 썼다. 여공과 요리를 잘하고 법도를 잘 지켰다.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고 근검절약했다. 항상 효의왕후에게 충성을 다했다.
정조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빈의 흔적은 장차 이 세상에서 아주 사라질 것이다. 이 뛰어난 언행을 내가 글로 적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전하고 알려서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애석하다고 하겠는가. 이는 빈에게 한이 되고 문효세자에게도 한이 될 것이다. 정조는 의빈의 발자취가 역사에서 잊혀질까 두려워 열심히 글로 적어 후세에 남기려 했습니다. 어제비문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빈의 불행한 운명은 위에 적힌 사실과 같다. 왕이 후궁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의빈이 유일합니다. 정조는 의빈을 위해 직접 제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보내어 영전에서 다음과 같이 읽게 했습니다. 너 또한 내가 슬픔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슬퍼할 것이다. 정조는 제사 때마다 직접 제문을 썼습니다.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내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다. 전송하는 내 마음을 누가 갖고 나가서 애모를 표하겠는가. 내가 생각하노니 영원토록 이별하는구나. 정조는 의빈이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그리워했습니다. 1789년 의빈이 죽은 지 3년이 지나서도 정조는 매달 제문을 보냈습니다. 의빈에 대한 정조의 사랑은 깊고도 절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의빈은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권력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왕비를 배려했습니다. 근검절약하고 법도를 지키며 궁중의 화합을 가져왔습니다. 정조가 직접 남긴 기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정조. 개혁군주로서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며 나라를 이끌어야 했던 정조. 그런 정조가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의빈과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배려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 화합을 만들어낸 사람. 정조는 1800년 세상을 떠나면서도 의빈을 잊지 못했습니다. 의빈의 사당인 의빈궁은 정조 연간에 세워졌고 고종 연간에는 칠궁에 제향되었습니다. 1944년 일제는 효창원에 잠든 문효세자와 의빈의 묘를 강제로 이장했습니다. 정조가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있게 해준 배려는 무색하게 두 사람은 떨어져야 했습니다. 현재 의빈의 묘는 서삼릉 후궁묘역에 있고 문효세자의 묘는 같은 서삼릉에서도 2km 떨어진 효창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왕의 승은을 2번 거절하면서까지 왕비를 배려했던 여인, 죽는 순간까지도 궁중 화합을 생각했던 여인, 정조가 사랑한다고 직접 쓴 유일한 여인, 의빈 성씨 성덕임이었습니다.